조선시대 왕이 행차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홍살문. 붉은 기둥으로 세워진 이 문은 신성한 구역의 경계를 의미했다.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했다. 밤이 되면 홍살문에 매달린 자의 혼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이다. 세종 12년 왕이 행차하기 전날 밤 홍살문 근처에서 한 사내가 붙잡혔다. 그는 왕실의 비밀을 알고 있던 죄인이었다. 나는 억울하다. 나는 죄인이 아니다. 그러나 그의 외침은 소용없었다. 그는 홍살문에 목이 매달렸다. 그날 밤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. 끽, 끽, 밧줄이 삐걱거리는 소리, 밤바람에 흔들리는 시체. 그의 입은 벌어진 채 마지막 외침을 삼킨 듯 했다. 그 후 왕이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. 몇 년 후 왕의 행렬이 홍살문을 지나가던 날이었다. 그때 말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다. 신하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다. 폐하, 위험합니다. 왕은 황급히 행렬을 멈췄다. 그러나 그 순간 홍살문 위에서 어떤 형체가 흔들리고 있었다. 붉은 문 위 그늘진 곳에 목이 비틀린 남자가 매달려 있었다.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. 그날 이후 홍살문을 지나가는 자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. 밤이 되면 홍살문에서 속삭임이 들린다.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다. 그 문을 지날 때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든다.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어떤 신하가 홍살문을 지나던 날 기이한 붉은 자국이 그의 목에 남아 있었다.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어느 날 밤 한 궁녀가 왕실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. 그녀는 홍살문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다. 그날 밤 왕이 행차하기 전 죽은 자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. 그녀는 무심코 창문을 열었다. 달빛 아래 홍살문이 보였다. 그런데 그 문 위에 누군가 서 있었다. 붉은 기둥 위에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흐릿한 얼굴. 그것은 바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.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기록을 덮고 도망쳤다.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왕 앞에서 홍살문의 기록을 불태웠다. 하지만 아무리 기록을 지워도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. 조선의 왕조가 끝나고 시간이 흘러 지금도 홍살문은 남아있다.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야기한다. 홍살문을 지날 때 목덜미가 서늘해진다. 어느 순간 내 바로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. 새벽녘 홍살문에서 밧줄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. 혹시 어느 날 밤 붉은 문 아래를 지나갈 일이 있다면 절대 위를 보지 마라. 왜냐하면 누군가 너를 보고 있을 테니까.